그래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확인하고 갑시다. 이제 자, 표시해지 4번입니다. 자, 표시 4번 가볼게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위에 그 한글 제목은 없어요. 문제에서. 지금 그러면 1번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슨 수열? 그렇지. 등차 수열 얘기 나왔고요. 자, 첫째 항이 100, 그 다음에 97,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91,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 밑줄 그어볼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 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자,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계속 하다 보면 지금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그지? 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음수는 이제 0이 기준이니까 0보다 더 작아지는 항이 나올 거예요. 시험지를 뺑글뺑글 돌리다 보면. 네. 근데 처음 항이 100이니까 좀 한참 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또는 뭐 어떤 수가 몇 번째 항이냐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항이 결정을 한다? 일반항.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항을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죠? AN이죠, 그죠? 네.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니까 A 더하기 n-1 곱하기 d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네. 자, 문제에서 봅시다. 첫째 항 얼마? 100이고요. 그 다음에 자, 공차 D. 자, 공차 D는 줄어들고 있죠? 네. 얼마씩 줄어들어요? 3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얼마? 3이라는 뜻이네. 그래서 A에 100을 집어넣고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가로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이 0보다 어떻다? 작다. 1차 부등식 같은 개념이죠. 아니 1차 부등식이지. 그럼 마이너스 3n이 마이너스 103보다 작다. 자, 음수로 나누니까 크다. 3분의 얼마? 103. 요게 대략 지금 이 n이라는 거는 자연수에서 움직여요. 그죠? 항의 번호니까. 그럼 3분의 103. 34점 얼마보다는 일단 크니까 35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35번째부터 뭐가 나온다는 얘기?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이 쭉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또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이런 문제는 일반항이 0보다 작다 또는 일반항이 0보다 크다 해서 쭉 풀다 보면 이제 n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n은 자연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짜짜짜. 지우는 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또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 얘기가 나오고 자, 마이너스 5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6 그리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4 점점점. 자, 재매탕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자, 여기도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는 양수가 되는 항 물었죠, 그죠? 일반
일반항 AN이 0보다 어떻다? 크다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역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 더하기 n-1d가 0보다 크다. 자, 첫째 항 A가 마이너스 50이고, 자, 가만히 보니까 공차 D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함수에서 플러스고 6이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52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6이 0보다 크다. 자, 풀면 6n, 그 다음에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8이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 6n이 58보다 크니까 n은 9점 얼마 이렇게 되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은 자연수 범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9를 이미 넘어섰죠? 그럼 답은 몇 번째? 자, 10번째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근데 자, 여기서 미리 스포를 좀 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합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뭐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럼 다 둬야 되겠지, 그지? 자, 그 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몇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최대가 되느냐? 그러니까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음수에서부터 값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지. 그쵸? 그럼 이 문제에서는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양수 구간이고요. 이쪽은 음수 항들이 막 있겠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냐 이거는 따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면 되니까, 그지? 하지만 이렇게 음수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는 항의 문제에서는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음수들끼리만 더해야 최소가 되겠지, 그지? 뭔가 양수라는 항이 하나라도 들어오면은 값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이 말이 이제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합에 대한 공식을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합이 최소가 된다 그러면 합의 어떤 식을 또 함수로 최소값, 최대값 너무 복잡해서 못 풀어요. 그래서 합의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거. 그러니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찾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에요? 10번째 항이죠. 그러면 합이 최소가 되는 것은 10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까지? 그렇죠. 9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그게 최소값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요게 이제 합을 배우게 되면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일단 요거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연결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음수부터 쭉 커진다 그러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양수가 된다니까 0보다 어떻다? 크다를 쭉 풀어주시면 돼요. 자연수 범위에서.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이런 유형 하나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5번으로 가봅시다. 하나하나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필수 0. 자, 여기서는 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1, 5, 9, 13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제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좋다 100보다 커지느냐? 뭐 똑같은 개념 같은데, 그치? 역시 그럼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다? 양수음수는 이제 0보다 크다 작다였고 이번엔 100보다 크다. 아, 일반항이 100보다 어떻다? 커지는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항 등차니까 또 a 더하기 n-1d를 쓸 거고요. 자, a 얼마? 1이고요. 얼마씩 커집니까? 공차 d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n-1 곱하기 4가 100보다 크다. 자, 좌변을 정의합니다. 4n 빼기 3 100보다 크다. 그러면 4n이 103보다 크다. 그럼 n은 4, 2, 8 25점 얼마 이렇게 또 되죠. 자, 자연수 범위에서 찾으니까 몇 번째 항? 26번째 항부터 100보다 어떻다? 커진다. 앞에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으로 갈게요. 요거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르네요.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긴 조용해야 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저 뒤에 거 저거 필수 공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요 문제는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가 보니까 18이라는 숫자하고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습니다. 자, 나중에 되면 여기다 n개의 수를 넣는다는 문제가 등장해요.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121번. 네.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8이라는 숫자와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두 개만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9 사이. 그죠? 만든 수열이 이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xy 값을 구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를 그냥 x하고 y라고 해놨네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등차 중항 배웠죠. 만약에 이거를 빼면은 항이 3개니까 가운데 항의 2배는 양끝 항의 뭐가 같다? 합과 같다.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쪽을 빼면은, 그지? 또 가운데 항의 2배는 양끝 항의 합과 같다.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열린 방정식 잘 풀면. 그지? 근데 만약에 밑에 문제처럼 몇 개, n개를 넣으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4개만으로 우리가 규칙을 세워봅시다. 요거를 첫째 항 A1, 요거를 둘째 항 A2, 요거를 셋째 항 A3, 요거를 넷째 항 A4라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 네 번째 항은 원래 등차 수열에서는 A 더하기 3D라는 일반항을 통해서 나오죠. 맞죠? 그럼 A는 정해져 있어요. 첫째 항이 얼마? 18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항은 또 얼마죠? 9죠. 지금 요거 네 번째 항이. 그래서 9는 A가 18입니다. 요렇게 첫째 항과 지금 네 번째 항이 문제에 나와 있어서 대입을 했더니 뭐가 구해진다? 공차 t가 구해집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3d는 마이너스 9. 그래서 t 값이 얼마? 마이너스 3. 그렇다면 우리 딱 보세요. 마이너스 3씩 계속 더해가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거 다음 항은 얼마? 15. 그 다음 항은 12. 그 다음은 9. 끝. 빨래 끝. 혹시 그림? 빨래 혹시 그림? 그 선자는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x는 15, y는 10.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더 확장시킨 게 몇 번? 522번입니다. 자, n개의 수를 넣습니다. 이건 조금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런 원리는 똑같은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522번. 522번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8과 30 사이에. 자, 일단 그럼 마이너스 8이 먼저 오고, 여기는 x1, x2, x3, 점점점 해서 xn까지. 그리고 30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공차가 2인. 자, 공차가 2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안에 n개가 몇 개 들어갔냐 이 말이면 공차 d가 2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번호들하고 헷갈리는데 나는 얘를 첫째 항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x1이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전체로 보면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30은 몇 번째 항일까요? 만약에 10개가 들어가면은 총 12개가 되는 거지. 8개가 들어가면은 총 10개가 돼. 2개 차이 나죠. 그럼 n개가 들어가니까 n 플러스 2. 그래서 요 항은 a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일반항에 an 플러스 2는 a1 더하기 몇 D일까요? 10번째는 a 더하기 9D. 20번째는 a 더하기 19D. 그럼 an 플러스 2는 a 더하기 n 플러스 1. 하나 차이 나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로 돼 있지? 30. 그리고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8을 쓸 겁니다. 마이너스 8 더하기 n 플러스 1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t 문제에서 얼마? 2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 쭉 풀면 미지수가 n밖에 없죠. 그래서 n 값을 찾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여기 2n 마이너스 6이 되지. 이게 30입니다. 그러면 2n은 36이 되고 n 값은 얼마? 18. 그래서 안에 몇 개 들어갔다? 18개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n개 들어가니까 조금 문자화 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항상 양쪽 끝에 2개가 있기 때문에 10개가 들어가면 12개의 항이 끝항이 12번째가 되는 거고 n개가 들어가면 끝항은 n 다음에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겠지,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이제 필수예제 7번 가겠습니다. 작아 보이는데 글씨가. 자, 세수가 x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1 그리고 2x 더하기 3 숫자가 3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차입니다. 수열을 이룰 때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을 구하라. 이럴 때는 이걸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일반항 형태로 풀면 조금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이 3개 나오면 항상 등차 수열에서 성립하는 공식이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지, 그지? 그래서 가운데 항이 몇 배? 2배는. 자, 일단 공식이 ABC가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 항의 뭐와 같다? 합과 같다. 자, 그래서 가운데 항의 2배를 합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1 양 끝항의 합 그럼 x 더하기 2x 더하기 3이에요. 몇 차 방정식이 됐지? 2차 방정식.
자, 내림차순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2x제곱 빼기 2가 되고요. 여기는 3x 더하기 3이죠. 넘어옵니다.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0. 모든 x의 뭐를 구하라? 합을 구하라.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요. 인수분해가 되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알파 베타라 그러면 이 알파 더하기 베타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고1 때 배운 거 있죠?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3. 예, 바로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엄청나진 않은데.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필수 08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고요. 그리고 세수, 숫자가 3개 있다는 뜻이겠지. 합이 15. 그 다음에 제곱의 합. 자, 각각 제곱의 합이 83일 때 이 세 수를 구해봐라.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니까 숫자가 3개 있으니까 자, A, B, C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합이 15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15다. 자,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 83. 그치? 자, 만약에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해봤지만 요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B, B, C, C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돼요. 근데 지금 A, B, C 찾아야 돼요. 그 말은 연립방정식을 어떻게든 풀어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 그지? 문제를 풀려면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보세요. 무슨 수열이죠? 세 수가 나왔지, 그지? 그러면 A, B, C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수를 A 빼기 D,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더하기 D, 요렇게 이렇게 홀수계가 되면은 가운데를 A로 딱 잡고요. 공차 D를 그 가운데 있는 항 앞에는 등차니까 공차가 있었겠지, 그지? 그 공차를 한번 빼준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은 가운데 있는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한 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처음에 A, 그 다음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둬도 풀리기는 풀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안 풀릴 수도 있고. 근데 왜 가운데를 A로 두냐면 뭐라 그랬지? 이거 3개 딱 하면 갑자기 D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를 A 두고 요렇게 A 빼기 D, A 더하기 D입니다. 그럼 만약에 짝수계는 어떻게 될까요? 4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4개를 어떻게 둬야 될까요? 가운데가 없잖아요. 가운데가 없어서 가운데 2개를 기준으로 A 빼기 D, 그 다음에 A 더하기 D로 잡아주고 양쪽에 2개를 이 2개의 차이가 공차 D가 아니라 2D 차이 나지, 그지? 그래서 이쪽은 A 빼기 3D, 이쪽은 A 더하기 3D. 요렇게 4개를 두고 대칭을 딱 만들어서 뭔가 합하면 또 D가 다다닥 날아가겠지. 짝수계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홀수계는 항상 가운데를 보고
A로 해서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 대신에 합이 15다. 그러면 A 빼기 D, 그 다음에 A 더하기 D가 얼마? 15네. 그럼 D가 사라지고 3A가 얼마다? 15. 그래서 A 값은 얼마? 5. 첫째 항이, 첫째 항이 아니라 가운데 항이 나와서 D 찾으러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 그러면은 A가 구해졌으니까 A 빼기 D가 이제 5 빼기 D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그 다음에 5 더하기 D의 제곱이 83입니다. 네, 구해진 A는 집어넣고 계산할게요. 자, 그럼 여기 25 빼기 10D 더하기 D 제곱, 또 25 10D 더하기 D 제곱이 83, 마이너스 10D 플러스 10D 또 하나 날라가고요. 그럼 D 제곱 2D 제곱 25 75 넘어가면 83 빼기 75, 83 빼기 75는 8. 그럼 D 제곱은 얼마? 4. 그럼 D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플러스 2가 되든 마이너스 2가 되든 세 수는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D가 만약에 양수 2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가운데가 5잖아요, 지금. 그 앞에 2를 빼면 얼마죠? 3, 5, 7 이렇게 세 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2면 가운데 오고 하나 또 이게 거꾸로 여기가 7이고 여기가 얼마? 3. 이게 순서만 바뀌었지 세 수는 어떻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수를 그냥 작은 숫자부터 3, 5, 7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